안녕하세요. 저는 미움을 많이 받고 자랐던 여자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란 분들이 저 말고도 있으시겠죠? 그럼 아실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부모의 사랑은 사람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되어준다는데 전 항상 위태로운 스티로폼 위에서 걸어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제게 그런 아픈 상처를 준 사람, 바로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시끄러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그렇게 자주 하셨거든요. 술 좀 그만 마셔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무슨 술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애가 셋인데 살림은 안 해?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좀. 내가 애들 안 보기 뭘 안 봐? 당신은 출근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인데 나도 할 건 다 해주거든. 그러고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마시는 건데 왜 시비야? 돈만 벌어오면 다야? 아빠는 외벌이로 엄마, 오빠, 저와 남동생까지 아빠 포함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엄마는 그때 당시 주부였는데 저녁만 되면 술 냄새가 항상 풍겼어요. 엄마는 술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게다가 깔끔한 편도 아니라 솔직히 집도 항상 너저분했고요. 목소리도 크고 시비조라 술을 마신 뒤엔 가끔 동네 분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아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 엄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도 음줄 멈추지 않으셨대요. 아이고 취한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겠는데요. 냉장고에 소주 한 병만 더 가져다 주실래요? 아휴 아버님 어디 가세요? 저 심심한데 끝까지 대작해 주셔야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예 애미 너 내가 명절에 며느리 술주정까지 들어야겠어? 하루 종일 숙취 있다고 방에 들어놓고선 음식도 나랑 작은 애미들한테 다 맡기더니만 너 아까 둘째 애미한테 언청이거리면서 놀린 거 기억나?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둘째네 먼저 집에 갔잖아. 어쩜 저렇게 하는 짓이 다 밉상일까 밉상.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엄마 명절에 가서도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핑계를 대며 들어누워 있다. 저녁에 밥 먹을 때가 돼서야 술병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역시 명절엔 전에 소주 혹은 막걸리라면서요. 아빤 장남이셨는데 작은 아빠들도 작은 엄마들도 그런 엄마를 정말 안 좋아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엄마를 싫어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집안에 맏며느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데 어째 저런 애가 맏며느리 자리를 꿰차선 집이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는지 원. 아버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시집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맨날 저만 싫어하세요? 술 처먹고 시댁 가서 맨날 실수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좋아하란 말이냐? 너 집에서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은 제대로 보고? 엄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을 시집살이 시킨다며 억울해했는데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건 순 억지였습니다. 그냥 두 분은 엄마가 하도 술 먹고 실수하고 어떻게든 일도 작은 엄마들에게 다 떠넘기려고 했던 행동이 싫으셨던 거죠. 그 와중에 엄마가 자신은 피해자인 척 행동까지 하니 나중엔 엄마가 너무 싫어 두 눈까지 질끈 감으셨죠. 그런데도 엄만 아빠 부부싸움 할 때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양 말하더라고요. 내가 제사도 많은 집안 장남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게다가 시집살이 또 얼마나 지겨웠는데 그렇게 가진 고생 다 해서 술이 좀 는 거 가지고 당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못돼 처먹은 인간아.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다. 어? 당신이 고생을 해? 우리 부모님이 만면이라고 처음에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근데 잘해주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다. 나중에 술 먹고 우리 어머니한테 야야거리기까지 한 사람은 누구냔 말이야. 우리 집 제사가 많다고? 명절 포함해서 1년에 4번이야, 4번. 그것도 재수 씨들 들어오기 전에 일하기 싫다고 안 가다가 재수 씨들 들어오니까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얼마나 갑질을 했어? 오죽했으면 재수 씨들이 당신을 상대도 안 하냐고. 나 나이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야.
아빤 그런 엄마가 너무 싫어서인지 점점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더군요. 이건 나중에 제가 커서 아빠께 들은 얘긴데요. 엄만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몰래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굉장히 큰 돈을 날려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다단계 가입했다가 또 돈을 날린 뒤 아빠에게 끌려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늘 소란스럽던 저희 가정은 제가 중학생 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우다 엄마에게 걸렸거든요. 그때 엄만 아빠를 향해 리모컨이고 책이고 할 것 없이 손에 잡힌 건 다 집어던졌었어요. 이 더러운 인간아, 감히 셋이나 날 놔두고 바람을 피워? 내장을 꺼내서 줄넘기를 해버릴 파렴치 않아. 그러고도 당신이 애들 아빠야? 어?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만 이혼해. 이 인간이 뭘 잘했다고 먼저 이혼이란 말을 꺼내. 그래, 이혼해. 대신 애들은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마. 당신 애들 데려갈 자격도 없어. 집이 몇 번이나 난장판이 된 뒤 아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죠. 아빠에게 자식을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엄만 그때부터 혼자 자식 셋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서러운 시절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민영, 엄마 바쁜데 왜 이렇게 굼뜨게 밥을 먹어? 하여튼 지 아빠 닮아가지고는 군뱅이가 따로 없다니까. 어쩜 저렇게 밥 먹는 것도 밉상인지. 엄만 원래 오빠 남동생보다 절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제가 아빠 판박이었다는 겁니다. 전 밖에 나가면 처음 보는 사람도 아빠 부녀지간이구나 하고 바로 알 정도로 아빠 닮았었거든요. 반면 오빠 동생은 엄마 외가족을 훨씬 닮은 얼굴이었고요. 그래서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엄만 상대적으로 절 별로 안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엔 아빠가 절 예뻐해 주셨으니 괜찮았어요. 엄마에게 사랑을 적게 받았다 뿐이지 그때까지는 엄마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한 후 아빠에 대한 원망은 모두 저에게만 남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엄만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오빠 동생과 TV를 보고 있을 때도 저에게만 트집을 잡았습니다. 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널 키우고 있는지 알면서 지금 TV가 보고 싶니? 나 같으면 냉큼 와서 엄마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이렇게 해보겠다. 아니면 집 청소라도 해놓거나. 넌 양심이라는 게 없니? 엄마, 왜 오빠랑 정연이만 두고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냐고요? 저죠? 할 말 없으니까 말 돌리는 것도 지혜비랑 똑같은 것 좀 봐. 아무튼 피는 못 속인다니까. 넌 여자잖아. 여자이면 엄마를 더 챙길 줄 알아야지. 네가 상현이 정연이랑 같아? 아무튼 넌 정말 볼 때마다 열불이 터진다. 생긴 거 꼭 지 아빠를 빼닮아가지고선. 너무 서러워서 엄마에게 몇 번이고 대든 적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만 더 질린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찼죠. 가장 예민할 시기에 부모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의 예쁨을 받고 싶어 애도 많이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엄마, 제가 엄마 드시라고 달걀말이랑 찌개 끓여봤는데 드셔보세요. 네가? 그럼 네 오빠랑 동생 밥도 다 챙겨줬어? 아니요. 엄마가 피자 시켜 먹으라고 오빠한테 돈 주셨다면서요. 그거 다 같이 먹고 제가 따로 엄마 저녁밥 해놓은 건데. 그럼 결국 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난 찌개 따위나 먹어봐라 이거잖아. 엄마 피자 먹을 줄 모른다니? 잘 됐네. 너 밥 할 줄 알면 앞으로 엄마 대신 상현이 정현이 밥이나 챙겨줘. 전 나중에 갈비집을 차린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해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구박과 핀잔, 잡일 뿐이었죠. 그래서 전 엄마에게 예쁘게 보이길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엄만 저만 학원조차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오빠 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학원을 보내줬는데요. 저더러 아예 대학조차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생긴 걸 봐라. 넌 딱 김씨 집안머리고 나 닮은 네 오빠랑 동생은
박씨 집안 머리 닮았어. 네 외가족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형제들한테 양보하고 대학 포기해. 여자 혼자 애새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난 새까진 대학 절대 못 보내줘. 넌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나 해. 핑계도 참 억지였습니다. 전 친가족 머리를 닮아 공부를 해도 소용없을 테니 오빠 동생에게 대학 갈 기회를 양보하라는 게 이유였죠. 그래서 전 아예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가게 됐습니다. 취업할 거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스스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학 문제뿐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차별도 항상 함께였어요. 한 번은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럴 거면 절 왜 데려왔어요? 그냥 아빠가 저 데려가게 두셨으면 됐잖아요. 왜 저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상처 주시냐고요. 누가 네 아빠 자식이 아니랄까 봐? 바람난 더러운 인간 내 애비다 이거냐? 기껏 키워줬더니만 널 왜 데려왔냐고? 날 배신한 인간한테 너든 다른 애들이든 아빠 소리 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 왜?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말본새가 아주 기가 막힌다. 어? 네 아빠 그 여자랑 결국 재혼한 거 알지? 그 여자가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워줬을 것 같아? 넌 나 아니었으면 어차피 갈 데도 없었어.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엄만 절 그냥 아빠를 향한 분풀이 복수 같은 용도로 데려온 거였더군요. 엄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기집애라며 그날 밤새 술을 마신 뒤 제게 술주정으로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민영이가 오죽했으면 그런 걸 물었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진짜 가끔은 누나가 너무 불쌍해요. 이러다 저번처럼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또 쫓아오겠어요. 술 좀 그만 드시고 누나한테도 뭐라고도 그만하세요. 그 서러운 집에서 오빠 동생은 가끔이나마 제 편이 돼주더군요. 하지만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빠 동생은 엄마의 편애로 인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적당히 누리며 주로 제 상황을 방관했었죠. 그래도 엄마가 아니면 우린 가끔 수다도 떨고 투덕거리기도 하던 평범한 남매 사이로 지냈습니다. 서로 별로 친하진 않았어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사이로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노비도 대감집 노비가 낫다고 당시 실업계 고졸인 제가 갈 수 있던 최선이자 최고의 길이었죠. 딱히 다른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전 그 운 좋은 첫 취업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네 엄만 정말 안 온다니? 정연이 졸업식 가셨다니까요. 전 혼자 있어도 됐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는 와보지도 않더군요. 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이 겹쳤었거든요. 동생과 날짜가 겹친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전 엄마가 오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 대신 졸업식에 와준 사람이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제게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졸업 선물로 노트북까지 사주시더라고요. 실은 아빠는 이혼한 뒤 나중에 우리 삼남매 모두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민영아, 잘 지내니? 아빠가 미안하다. 니들 가슴이 너무 큰 상처를 남겨두고 이기적으로 떠난 것 같아서. 그때 아빤 이미 바람났던 그 여자와 재혼을 하신 뒤였는데요. 자식들이 너무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 우린 한 번씩 아빠를 만나고 지냈습니다. 아빤 특히 제게 항상 가장 미안해하며 조금이나마 절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게 자식들에겐 항상 좋은 분이었지만 엄마와의 사이만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나중에 성인이 되고도 한참 더 뒤에 훗날 아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바람 피운 건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인가 한다. 특히 나 때문에 민영이 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것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근데 민영아, 아빠도 사람이잖니. 아무리 네 엄마가 믿고 싫어도 같이 잘 살아보려고 아빠도 많이 노력했었다. 근데 나중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 네 엄마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 숨통을 틔워보고자 그런 짓을 했던 거야. 그래도 바람은 아니었는데 아빠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 몰랐던 사실인데요.
엄마는 아빠에 대한 의부증까지 꽤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회식하는 자리에 쫓아가 괜히 깽판을 치기도 하고 아빠 직장 동료 아내를 오해해 그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술주 정도 심하지 아빠에게 서슴없이 손찌검도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무리하기 짝이 없었던 엄마에게 아빠는 완전히 질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절대 못 보낸다던 엄마 더 실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 자식들의 양육권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유책 배우자로서 너희들을 데려오고 싶다는 욕심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아빠 나름대로 멀리서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 양육비, 교육비 같은 것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네 엄마에게 보냈다. 아빠가 우리 양육비와 교육비까지 다 보냈다는 것 또한 나중에 돼서야 처음 듣게 된 말이었습니다. 엄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우리에겐 항상 아빠 욕만 했었으니까요. 키워준 건 엄마지만 전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저 말고 오빠 동생만 챙기기 급급했던 엄마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뭐? 집을 나간다고? 나가서 살 돈 있으면 나한테 보태기나 하지. 무슨 독립이야? 통근하기 너무 거리가 멀어서요. 전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집을 나왔습니다. 직장까지 거리가 좀 있기도 했고 엄마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만 그럴 돈 있으면 자기를 주라고 반대했지만 전 끝내 독립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나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더는 제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던 엄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에 집이란 곳이 불편함이 아닌 안락함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렇게 제가 독립한 이후 엄마는 제게 돈 이야기를 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선물은 뭘 해줄 거냐. 네 오빠랑 동생 생활비가 빠듯하다는데 좀 보태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가 뭘 안다고 돈을 모아. 돈은 원래 어른이 더 잘 모으는 거야. 기본적인 생활비랑 월세만 빼고 엄마한테 보내. 엄마가 모아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아예 자신에게 월급 관리를 맡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네가 돈에 대해 뭘 아냐며 엄청 다그치더라고요. 20살짜리가 알면 뭘 알았겠습니까? 내키지 않았지만 우선 뭣도 모르고 엄마에게 제 월급 통장을 맡겼었죠. 하지만 제 월급을 모아 최소한 1.5배로 불려준다던 엄만 알고 봤더니 제 돈을 오빠 동생의 학비, 뒷바라지 비용으로 다 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인데 그걸 오빠랑 정연이한테 써요? 빨리 제 돈 돌려놓으세요. 빨리요. 얘 좀 봐. 그걸 네 오빠랑 정연이한테 쓴 거니? 나한테 쓴 거지. 혼자 힘으로 둘이나 공부시킨 게 좀 버거워서 네 도움 좀 받은 건데 엄마 짐 덜어준 게 그렇게 억울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랬다고? 너 그 못된 욕심 좀 버려. 제가 울며 불며 화를 내자 엄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제가 엄마에게 돌려받은 건 맡긴 돈 중 4분의 1, 아니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주겠다는 걸 새로 통장부터 발급받아 겨우 되찾았던 거예요. 그 뒤 전 절대 엄마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죠. 그러자 엄만 끝까지 제게 노발대발했습니다. 다 키워놨더니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이거야?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최소한 엄마 생신이나 명절은 챙기잖아요. 어버이날도요. 전 오빠랑 정연이에 비해 엄마한테 받은 게 상처뿐인데 그 정도면 도린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교육비, 양육비 다 보냈다면서요. 그럼 엄마 혼자 힘으로 저 키워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그건 그 인간이 떠벌렸니? 아무튼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이야. 그래봤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 결국 월급 이야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엄만 이거 해달라, 효도 좀 해라 하며 제게 뭔가 그렇게 바라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직장인이 된 오빠 동생에겐 보약도 지어주고 반찬도 싸주는 등 주로 베풀기만 하면서요. 그런 엄마에게 기보만 하며 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늘어갔죠. 시간이 흘러 우리 삼남매 중 오빠는 제일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오빠에게 선뜻 2억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니? 사돈댁에 네 오빠 체면 좀 서겠구나. 엄마는 흐뭇한 듯 제게 저렇게 말했는데요.
생각보다 엄마에게 돈이 많았던 것 같아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제겐 그렇게 바라기만 하더니 오빠를 챙겨줄 돈은 따로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그런 서운함과 별개로 전 오빠에게 200만 원을 추계해 주었습니다. 잘 살아, 오빠. 원래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동생들도 잘 사는 거 알지? 괜찮다니까 무슨 추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 고마워. 잘 쓸게. 그때까지도 오빠 동생과의 사이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었기에 동생으로서 축하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가 제 월급으로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걸 알았을 때 오빠 동생은 제게 사과를 했었어요. 그 후 취업해서 약간이나마 돈을 돌려주기도 했기에 여전히 남매 사이 얕은 우애가 무너지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빠가 결혼한 뒤 엄만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더라고요. 에휴, 아무리 요즘 남녀 구분이 없다지만 그래도 여자가 손이 좀 야무져야지. 어쩜 이렇게 음식을 못하니? 안 되겠다. 세아가 너 주말마다 우리 집 와서 음식 좀 배워.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음식만 먹다 내 아들 살 빠지겠어. 어머님,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보다 근무 시간도 출퇴근 시간도 더 길어서요. 저녁은 남편이 준비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리 실력은 인터넷 도움 받아서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여기 오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가족 모임할 때 보니 다행히 새언니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번번이 새언니가 말대꾸라자 엄만 약이 올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엄만 거기서 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넌 신의짓이라는 것도 모르니? 너 내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맨날 당했던 거 기억나지? 난 그거 10분의 1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새언니 저 대바라진 것 좀 봐라. 이럴 때 네가 진짜 무서운 걸 같이 보여줘야지. 내가 2억이나 해줬는데 걔가 나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시자가 왜 무서워야 돼요? 새언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빠보다 새언니가 더 힘들게 일한다면서요. 그래서 엄마 무리한 요구 못 들어준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새언니 친정에서 이어가지 못해도 지원 많이 해줬다면서요. 그거면 됐지. 돈으로 아들 며느리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오빠 결혼 생활에 문제 생기니까 새언니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뭐? 넌 대체 누구 자식이야? 딸이 됐으면 이럴 때 엄마 편을 들어야지. 어이가 없어 전 엄마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만 그럴 때만 딸을 찾더군요. 자긴 제게 엄마 노릇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냥 엄만 그 억지를 함께 써줄 자기 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뒤 계속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도했던 엄마 때문에 결국 오빠 새언니는 엄마 집에 거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예 안 간 건 아니었지만 딱 기보만 하고 살기 시작했죠. 심지어 명절에도 당일 아침에 왔다가 아침 안 먹고 금세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내가 2억씩이나 해줬는데 상현이가 뭘 아는지 아니? 결혼했으니까 자긴 자기 마누라부터 챙겨야겠단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럼 세연이한테 잘해주면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오빤 세연이 편을 들어야죠. 그리고 저한테 이런 전화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연이한테 전화하시라고요. 걘 일 바쁘다고 내 전화 받지도 않어.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딸들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낸다는데 넌 왜 이렇게 맨날 짜증나는 말만 하니?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야? 그 딸들은 엄마가 되게 잘해줬었나 보죠.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제가 엄마 친구들 딸이랑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엄만 저처럼 자취 중이던 동생은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며 계속 제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미워할 땐 언제고 아쉬워지니 친구 같은 딸이 되길 바라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엄만 계속 절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보더라고요. 절대 안 돼. 직업이 카센터 직원이 뭐니 창피하게. 집안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시골뜨기라며. 어디 그런 남자를 내 사이로 들이려고 해. 절대 안 돼.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저도 결혼할 사람이 생겨 엄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은 카센터 직원이었는데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엄마가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절 왜 그랬냐고요? 아니요. 엄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익감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반대했던 겁니다. 민영 씨 직업이야 보잘것 없지만 여잔 원래 애 낳으면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창피한 직업 정도는 제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얼굴 예쁜 여잔 얼굴값 할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말 잘 들을 것처럼 순정적으로 생긴 푸근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민영 씨가 딱 제 이상형이네요. 우리 계속 만나죠? 전 민영 씨 마음에 쏙 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엄마 친구의 아들인 한의사였습니다. 전에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며 엄만 제가 그 남자를 만나보길 적극 권했었어요. 됐다고 해도 하도 닥달하게 만나봤더니 직업만 좋으면 뭘 한답니까? 여자를 무슨 물건처럼 말하는 태도에 없던 호감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쪽에서 절 하도 마음에 들어해 몇 번 더 만났는데 쩝쩝거리는 식습관에 몸에 밴 무례함까지 절대 그런 사람과는 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거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그런데 엄만 제가 남편과 연애하는 내내 그렇게 절 들들 볶았습니다. 네가 뭔데 한의사를 차? 네가 어디 가서 한의사를 또 만나겠다고? 지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내 친구가 그러는데 아직 그쪽에서 너 포기 안 했대. 너랑 결혼만 하면 다달이 나한테 용돈도 100만 원씩 준다더라. 내 친구도 집안끼리 결혼 성사되면 나한테 제대로 예단도 챙겨준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런 집안을 대체 왜 거절하냐고. 네가 뭔데. 그래도 남편과 1년 넘게 연애했으면 포기했을 줄 알았건만 엄만 아직도 그 남자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엄만 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편을 반대했던 거죠. 그런 엄만 기어코 제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 한바탕 했다더군요. 민영아, 미안한데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재윤 씨? 아까 너희 어머니 우리 카센터에 왔다 가셨어. 어딜 주제도 모르고 널 넘보냐고. 너 같은 기름이나 칠갑하고 다니는 놈이 어딜 감히 내 딸을 넘봐. 막 이러시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기겁을 하고 엄마의 가게까지 찾아가 뒤집어 엎었어요. 엄마가 뭔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요? 난 그 사람 싫다고 몇 번을 말하냐고요. 너 조용히 안 해? 엄마 장사하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요즘 파리만 날리는데 오늘 겨우 단체 한 팀 받았다고. 엄마도 그 사람 카센터 찾아가 밥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엄마는 왜 그런 일 당하면 안 돼요? 전 마구 소리를 지르며 엄마 앞에서 그 남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내가 그쪽 진짜 제 스타일 아니라고 말했죠? 나 결혼할 남자 있으니까 그쪽 엄마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다신 저희 엄마랑 결혼 얘기 오가지 말라고요. 대체 내가 싫다는데 왜 자기들끼리 자꾸 결혼시키지 어쩌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말했어요. 그쪽 싫다고. 세상에 그쪽이랑 나랑 둘만 남아도 그쪽이랑 결혼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야, 너 미쳤어? 그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디서 엄마 얼굴에 똥칠을 해? 왜 엄마 인생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데요? 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엄마란 존재 자체가요. 난 분명 재훈 씨랑 결혼할 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엄만 그런 제게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남편을 찾아가 싹싹 빌었어요. 평생 저희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되니 헤어지지만 말자고요. 결국 절 받아준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엄만 상견례조차 참석하기 싫어하더군요. 저 또한 엄마에게 매달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견례는 아빠가 참석해 주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애 엄마가 좀 유별나서 그래도 민영에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재윤이 사이로 많이 사랑해 주겠습니다. 저희 착한 민영이 좀 좋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영이 얼마나 착하고 고와요. 저희 민영이 색안경 끼고 안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빠는 엄마 대신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주셨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라 제 사정을 알고도 절 감싸주셨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끝내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난 그 남자 사이로 인정 못한다. 내 뜻 거스리려거든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결국 제 결혼식 혼주석에도 아빠 혼자 앉아주셨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너무 민망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은 절 안아주시더라고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데 네가 상처가 크겠구나. 우린 정말 괜찮단다. 그래도 오빠 새언니 동생은 제 결혼식에 참석해 추기도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께 절 부탁도 해주더군요. 그 후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엄만 손주 얼굴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빠 재혼한 그 아줌마가 제게 미역국을 끓여다 주시더라고요. 항상 민영이 너한텐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친정엄마 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거라도 꼭 챙겨주고 싶었어. 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챙겨줄 자식도 없거든. 잘 챙겨 먹고 기운 내라. 아빠는 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아빠, 아줌마, 며느리 사랑 지극하신 시부모님 덕에 전 엄마의 빈자리 느낄 새도 없었어요. 애초에 기대한 것이 없으니 이젠 실망조차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엄마와 제가 전혀 교류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착한 제 남편은 그래도 저와 결혼했으니 최소한의 사위돌인 하고 싶어 했어요. 사위든 자식이든 최소한의 돌인 하고 살아야 그 복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낳아준 분이니까 그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절 위해주는 고마운 남편 덕에 우린 친정의 기본은 하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오빠 새언니 동생은 남편을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엄만 갈 때마다 남편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도 하곤 했죠. 아니면 술에 취해 이렇게 꼬장을 부리곤 했었고요. 내가 자네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무진장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난 자네만 보면 속이 다 뒤집어져.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그래도 남편은 사위 노릇하고 싶다고 온 건데 어른이 돼서 왜 그래요 대체. 전 남편에게 미안해 친정에 가도 거의 바로 나오듯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엄마가 남편에 대한 행동이 조금씩 변했던 건 남편의 카센터가 예상보다 더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때 직접 카센터를 차렸는데요. 워낙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어서인지 생각보다 입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덕에 우린 결혼한 지 5년 만에 대출을 끼긴 했지만 전세살이를 끝내고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죠. 야 민영아, 정연이가 그러는데 백서방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너 알지? 아휴 엄마 가게 요즘 파리만 날리는 거. 그놈의 마스크 시국 때문에 엄마 지금 노후자금도 다 꺼먹고 엄마 요즘 너무 힘들다 얘. 저기 니들 나한테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따지고 보면 백서방 때문에 한의사 사이도 놓친 건데 그 값은 좀 하라 그래. 내가 무슨 물건이에요? 엄마가 나랑 남편을 뭘 해줬다고 용돈을 바라시는 거예요? 얘 아빠 갈 때마다 무시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마스크 시국 때문에 갈비집을 단내 만회하고 있던 엄만 툭하면 제게 전화해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가게는 결국 마스크 시국 끝물에 문을 닫고 말았는데 그 후엔 더했죠. 이젠 정말 부모 자식을 떠나 엄마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엄마와 완전히 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결국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동생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전 남편에게 황당한 연락을 받았어요. 여보, 장모님이 우리 카센터로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오셔선 막 상냥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사이 가게 멋지네 막 이러시는데 너무 이상해. 왜 오셨지? 뭐? 엄마가?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그날은 주말이라 전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남편 카센터에 갔다는 말에 괜히 등골이 시리더라고요. 절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전 아이까지 옆집에 잠시 맡기고 남편 카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거든요. 그 사이 남편은 엄마를 사무실에 모셔두고 커피를 드린 뒤 잠시 남은 잔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왔어? 나도 이제 다 끝났어. 장모님 안에 계셔. 장모님, 집사람 왔어요. 아니, 민영이 또 언제 불렀대? 엄마, 저한테 말도 없이 여긴 왜 오셨어요? 엄만 절 보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을 꺼내더군요. 백서방한테 먼저 부탁하려고 했는데 하긴 금세 네 귀에도 들어갔겠구나. 그냥 편하게 말하마. 우리 정연이 결혼할 거란 얘기 들었지? 네, 그런데요? 아유, 내가 네 오빠 결혼시킬 때 네 역 도와줬었는데 이번엔 형편이 안 돼서 네 동생까지 못 도와줄 것 같다. 너도 내 사정 알잖니. 가게 결국 접은 거.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누나 역할 좀 해야지.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이 역식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엄만 이젠 돈이 없다며 제게 동생의 결혼 자금 2억을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뿐 아니라 남편조차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헛웃음까지 지으며 반문했어요. 똑같이요? 전 결혼할 때 얼마 주셨는데요? 뭐? 전 얼마 주셨냐고요? 엄마, 자식이니까 똑같이 해줘야 한다면서요. 근데 전 한 푼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너야 뭐 알아서 잘 사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도 네 오빠 동생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잖아. 그것도 대기업에서. 그래서 너 알아서 하겠거니 한 거지. 자기도 민망했는지 엄만 살짝 말까지 더듬으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어서 계속 말했어요. 그건 엄마가 저만 대학에 못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반 강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엄마 최소한 제 결혼식에 참석은 하셨어요? 아니, 네 아빠 온다니까 나는 안 간 거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정말 안 오셨을까요? 엄마 그때 한의사 사이 들여서 매달 용돈 받고 싶었는데 엄마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 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딸 결혼식에도 안 온 거고요. 근데 뭐 똑같은 자식이요? 저한테 정연이 결혼 자금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 근데 너 진짜 자꾸 말 빙빙 돌릴래? 내가 결혼식에 안 갔어도 너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 나름대로는 대기업 다니지. 백서방도 돈 잘 벌지. 대체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동생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도 네가 누나인데 동생 결혼할 때 누나 노릇은 해줘야지. 누나 노릇을 따지기 전에 엄만 저한테 엄마 노릇 제대로 해주셨어요? 불리한 이야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엄마에게 정말 환멸이 났습니다. 엄마에게 제 서운함, 제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만 절 돈으로만 봤으니 돈만 받아내면 끝이다. 이거더라고요. 거기서 전 엄마에 대한 묵은 원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구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가 사람 놀라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만 저한테 소리 안 지르셨어요? 한창 예민할 나이에 아빠 닮았다면서 먹는 거 꼴 보기 싫다고 트집 잡고 괜히 머리 빗고 있는데 와서 꿀밥 먹이고 오빠들 비싼 햄버거 시켜주면서 나만 감자튀김만 먹으라고 하고 밥 반 공기 이상 먹으면 식탐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서름이란 서름은 다 줬으면서 뭐요? 누나 노릇이요? 엄마부터 나한테 엄마 노릇 똑바로 다시 하세요. 그럼 내가 그때 누나 노릇을 할지 말지 생각이나 해볼 테니까요. 우리 남편 기름 칠갑하고 다니는 놈이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정말 염치도 없으시네요. 정말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다고요. 아니, 얘가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얘 그래도 내 덕에 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만큼 큰 거잖아. 그럼 된 거지. 얘 그래도 그런 은혜는 입었으니까 제가 여태 최소한을 하고 산 거예요. 아무리 엄마한테 이용당하고 무시당했어도요. 근데 이젠 도저히 못 그러겠네요. 엄만 더 이상 나한테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가 날 자식이 아닌 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젠 엄마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한텐 이제 엄마 없어요. 내 남편이랑 아들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줌마, 여기서 당장이요.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기 전에. 엄만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겠다는 듯 저더러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런 엄마의 팔을 우악스럽게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엄마를 끌어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그래, 백서방. 왜? 자네가 들어도 민영이가 너무한 것 같지? 자네라도 도와줄 텐가? 내가 진짜 자식 다 키워놨더니 별 서러운 꼴을 다 보네. 예? 아니요. 이거 차비하시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이렇게 쫓아내면 제 아내한테 애군이라도 낄까 싶어서요. 이거 가져가시고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뭐? 그동안 저 집사람 생각해서 장모님 찾아뵀던 거지. 장모님 좋아서 간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방금 깨달았어요. 집사람을 진짜 위해주려면 장모님 집사람한테서 끊어내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었다는 걸요. 저한테 집사람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정을 위해서라도 이젠 안 뵀으면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방금 장모님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절 위해 엄마에게 한 방을 먹여준 겁니다. 그런 남편이 엄마에게 내민 건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엄만 그런 남편에게 세대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흥, 기가 막혀서 정말. 이건 또 뭐야? 10,000원? 자네 지금 나 놀리나? 싫으시면 도로 가져가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심지어 남편은 다시 그 10,000원을 주머니에 넣더군요. 그리곤 정중하면서도 강제적으로 엄마를 쫓아냈죠. 그리고선 제게 다가와 절 조용히 안아주더라고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런 남편의 포옹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전 서럽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고 난 뒤 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설마 네가 엄마한테 내 도움 받고 싶다고 말했니? 어? 아니야 누나. 솔직히 어머니한테 형한테만 도움 줘서 서운하단 말을 하긴 했는데 진짜 누나 도움 받고 싶다고는 안 했어. 역시나 동생은 그 일에 아무 관련이 없었더군요. 그 동생은 예비 올케 함께 빌라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엄만 술에 취해 저희 집까지 찾아와 또 제게 주정을 부렸습니다. 네 동생은 빌라에 사는데 너 혼자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니? 하여간 김씨 집안 이래서 문제야. 네 아빠 닮아서 아주 못돼 처먹었어. 그럼 엄마는요? 엄만 날 아예 돈 많은 남자한테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 거니까 엄마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정 바랄 거면 유일하게 2억 지원받은 오빠한테만 바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 한 번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디 또 와보시던가요. 이후 진행된 동생의 결혼식에 전 누나로서 참석은 했습니다. 엄마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지만요. 전 동생에게 축의금 100만 원을 해주었고 그 전에 선물로 냉장고도 하나 선물해 주었죠. 또한 오빤 저와 동생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혼자 도움받아서 너희한테 미안하다. 계속 우리 사정이 안 좋고 집을 팔기도 그래서 너희한테 당장 뭘 나눠주지 못해. 그래도 나중에 꼭 나눠줄 테니까 기다려줘. 이렇게 남매끼린 사이가 좋았건만 친정 분위기를 망치는 건 다 엄마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지금은 몇 년이 흘렀고 전 여전히 엄마에게 등을 돌린 상태예요. 남편과 아들과만 행복하게 살며 엄마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지내며 아빠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번 추석에 웬일로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엄마는 또 제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이 먹고 서러워 죽겠다 얘. 돈 없으니까 며느리들이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해. 요즘엔 시애미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더니 내 꼴이 딱 그 짝이다. 다른 집들은 아들 며느리 덕에 그렇게 시끌벅적하다던데 상현이랑 정현이는 며느리들이 불편해한다면서 딱 아침만 먹고 처가로 가버렸어. 들어봤더니 엄만 자식들에게도 며느리들에게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동생에게 들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엄만 올케에게도 시집살이 시키려다 실패한 뒤 아예 집안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처지가 쓸쓸해지자 엄만 또 제게 연락해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지친 듯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예전처럼 굽신굽신 거리는 줄 알았어요? 딸한테도 그렇게 못했는데 며느리들은 얼마나 막대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며느리들이 그랬겠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오빠랑 정연이는 그냥 자기들 인생 잘 사게 냅두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라고요. 그리고 전 이제 엄마한테 돈도 감정 쓰레기통도 되기 싫으니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제게 몇 번 더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여태 그래왔듯 이젠 엄마에게 잘할 생각이 없거든요. 전 이젠 그냥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그래도 부모의 도를 저버리지 않아 주신 아빠에게만 자식 노릇하며 살아가려고요. 어쨌든 절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니 엄마에게 최소한의 도린 하며 살았지만 제겐 저 자신을 지키고 아껴줄 의무도 있으니 앞으로는 제 스스로와 절 사랑해주는 가족들만 챙기고 싶습니다. 간혹 자신이 낳아주었던 이유만으로 자식을 만만하게 여기고 휘두르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제 엄마와 같은 그런 분들께 너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격을 내던지지 않는 한 세상 모든 사람은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고 반대로 누굴 소중히 여길지 선택할 자격도 있다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온전한 애정을 주지 않는 건 잘못했을지언정 부모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를 외면하기로 한 자식의 결정 또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쓸쓸함도 마땅히 감내하며 조금이나마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후회하시기 또한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던 자식의 넋두린 여기서 이만 맞춰보려고 합니다. 매끄럽지 않은 글솜씨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엔 부디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